의료기기 세션인데요. 김충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의료기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바이오도 굉장히 그동안 부진했는데 의외로 글로벌 의료기기도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그 지수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S&P 500 이제 세부 지수로 보더라도 지금 가장 좋은 퍼포먼스 내고 있고, 이제 그 많이 말씀드리는 ETF 중에 이제 IHI라고 하는 ETF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개별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의료기기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진 데는 그러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매크로 이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매크로 이슈라고 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도 이제 그 그러니까 의료진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선진국,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팬데믹 이후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번아웃이 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이제 그러면서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영향으로 좀 영향을 미쳤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의료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에 의해서 수행되는 그 의료 행위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술할 때 어떤 도구들이 쓰인다던가, 아니면 검사를 할 때 도구들이 쓰인다던가. 근데 이제 그거를 수행하는 의료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의료기기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었던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료진이 부족해도 어쨌든 병원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 부족한 인력들을 더 비싼 인건비를 주고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캐펙스라고 하죠. 자본 투자에 해당을 하는데, 이거를 실행할 그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장비가 고가 장비를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나 아니면은 의료 행위에 제공되는 소모품을 만드는 의료 업체나 기기 업체들이 다 좋지 않은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이 의료진 부족 이슈가 점점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의료 행위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병원들도 이제 그 운영 상황이 좋아지면서 좀 더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실적 그 발표가 뭐 다 발표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그 의료진 부족에 대한 톤들이 굉장히 좀 개선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작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 의료진들의 그런 급여도 상승률이 좀 더 둔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의료기기 종목에 대한 좀 코멘트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인투이티브 서지컬 좀 어떤가요?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글로벌을 대표하는 수술 로봇 업체입니다. 수술 로봇 시장을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데믹 기간 내내 수술 수요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만 보더라도 수술 수행 횟수, 이제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로봇 수술 자체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반등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 업체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신규로 수술 로봇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판 로봇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 기간을 보면 활용 자체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술 로봇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의료 그 수술방에 들어가는 보조 인력, 스텝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그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의료진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또 많이 쓰이게 됐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수술 로봇 자체의 장점이 그 회복을 빨리 시켜요. 왜냐면 그러니까 로봇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 개복을 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배에다가 구멍을 4개 해서 작게는 하나를 뚫은 다음에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빠릅니다. 그만큼 턴오버가, 그 환자를 수술하는 턴오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 로봇 수술 자체는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신규 로봇 판매가 둔화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병원 운영이 악화되면서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병원들 운영이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로봇 수술이 안 좋았다가 좋아졌다는 개념보다도 로봇 수술 자체는 계속해서 좋은 상황인데 이제 신규로 로봇이 판매되는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면서 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수술량은 회복세인 것 같아요. 네. 수술량의 그 선행 지표인 프로포폴 사용량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커버하고 계신 이제 덱스컴이나 에보트 같은 네. 그 연속 혈당 측정기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이 기업들도 굉장히 좋죠.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또 이쪽은 당뇨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바이오랑도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당뇨 같은 경우에 오프라벨로 파생이 되는 게 또 비만 치료제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굉장히 또 연결성이 많은데, 어쨌든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장비인데 이게 이제 10일에서 14일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비에서 우리가 이제 혈당을 잴 때는 이제 이 손톱에 이제 핑거에서 이제 그 손을 따서 여기서 혈당을 이제 재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부착하고 있으면 내 몸의 혈당 정보를 이제 5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알아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뭐 전용 수신기나 혹은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 몸의 그 혈당 상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얼타임에 가깝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착용해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에보트의 리브레와 덱스컴 G7 이 두 개를 다 착용해 본 그 유일한 그 애널리스트입니다. 사실 이 얼마 안 제 양팔에 다 차봤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저는 착용감이 괜찮았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그래서 그런 장비인데 이 장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침투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게, 이 웨어러블 장비는 말 그대로 이제 10일 동안 계속해서 내 몸의 혈당을 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혈당 정보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핵심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의 핵심 고객은 우리 당뇨 환자를 1형 환자와 2형 환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1형 당뇨 환자가 이 장비의 가장 핵심 고객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투율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좋은 정책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형 당뇨로 환자를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향후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저번 2편에서도 그 저희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의료 영역에서는 보험을 적용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2형 당뇨 환자로 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 보험 적용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보험 그 2형 당뇨 환자에게도, 물론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부 2형 환자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받는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템이라고 하죠.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를 우리가 이제 300만 명 정도로 봤는데, 이제 이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가 700만 명까지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은 결국 이 연속혈당 측정기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그 상황은 결국 이제 1형 당뇨, 그러니까 코어 시장이, 핵심 시장인 1형 당뇨 시장에서 침투율이 굉장히 좋고, 네. 그 다음에 2형 당뇨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네,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두 네.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네. 유나이티드 헬스가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가 부진의 좀 주 요인이 어떤 거였나요? 사실 저희가 그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많이 말씀드렸죠. 실제로 유나이티드 헬스 퍼포먼스도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초 들어서 사실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좋았죠.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핵심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정책적인 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이슈 모두 다 공범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회사가 결국 이제 민간 보험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그 공보험을 아웃소싱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역이 메디케어라는 부분하고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메디케어를 이제 우리가 민간 보험사한테 아웃소싱을 주는데 좀 이렇게 주식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이죠. 국민연금이 운영한 자산을 이제 자산운용사들한테 위탁하듯이 미국에서도 미국 공보험 이제 CMS라고 하는 공보험 기관이 민간 보험사들에게 네.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네. 상품이에요. 네. 메디케어 파트 C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떤 이슈가 일어났냐면 결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상품은 정부가 아웃소싱을 준 겁니다. 그러면 아웃소싱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하겠죠. 네. 네. 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RADB라고 하는 정책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감사를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가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잘 운영하는지 우리가 더 잘 보겠다. 그래서 덜 나간 부분이, 그러니까 더 나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더 회수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감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적용이 되는 보험 수가, 그러니까 의료 행위의 가격이죠. 이거를 낮추겠다. 이제 이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이 민간 보험사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그 성장 동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슈가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또 그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보험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메디케이드에서 PHE라고 하는 제도를 해제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쉬워요. 퍼블릭 헬스 이멀전시예요. 그러니까 비상 공중 보건 사태,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정도 될 텐데, 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이 되니까 이게 보험을 들려면 우리가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 비적격 사람, 그러니까 어느 조건이 안 되면 우리가 보험을 안 받아주거든요. 네. 네. 그렇듯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에서 보험 혜택까지 못 받으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PHE를 선포하면서 원래는 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보장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이 사람들의 돈을 내주는 거였었거든요. 공보험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PHE가 해제되죠. 우리 엔더믹을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부에서 보장해주던 사람만큼의 일종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보험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은 이제 점차 시행이 되고 있어서 네. 이제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완화가 되는 그림인 것 같고,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그 보험 요율 조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조금 더 후하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연초 들어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이런 좀 작년까지 주가가 너무 좋았던 부분,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 이제 완화되는 이제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섹터를 잘 정리해 주셔서 뭔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섹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의료기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3편에 걸쳐서 바이오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바이오 센티멘트가 좋아지는 이 국면에서 투자자분들이 투자 판단에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